네, 오늘 신중한 시선에서는요, 거시지표보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등의 실적 등 매크로 지표에 주목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상 수지 또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코멘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장 볼 텐데요. 초전도체 테마주가 오전에는 상한가에서 오후 들어서는 하한가로 폭락하며 냉온탕을 오간 어제장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들이 LK99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주장을 SNS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자, 관련 테마주들 주저앉자 약세 보인 2차 전지주들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이 수급 핑퐁 게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하고 전략 이야기로 오늘 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 시간매에서 움직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파버나이프부터 살펴볼 텐데요. 투자사가 메타의 차세대 가상혼합 현실기기 퀘스트3의 컨텐츠 파트너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따라서 상한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9.95% 오르면서 4,585원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미국의 MIT 대학교에서 초전도 특성 다이오드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오디텍도 상승을 했죠. 5,800원으로 9.85% 오른 모습입니다. 또 아무래도 실적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3자릿대 급증한 하림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각각 7%, 2% 오른 모습입니다. 또 6개 테마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마니커 FNG도 2%대 상승 탄력으로 시간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기관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의 매수 리스트인데요. 대한항공을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항공주인데 이제는 여름 성수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죠. 폭염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요. KT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역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항공사 LCC에서도 이어지면서 제주항공도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해상을 8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최근 AI 서비스 도입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점이 확인되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에코프로 그리고 LNF를 통해서 이어진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장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8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SM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면서 역시 8거래일째 기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그리고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오디텍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달간 이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래량을 또 터뜨리기도 했고요. 이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이 이런 제너 다이오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LG 이노텍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테마가 바로 이제 초전도체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로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변동성이 강하고요. 사실 그런 이제 실체를 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좀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지나친 기대감 가지시는 것은 네, 조금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디텍의 어떠한 또 하나의 최근 이슈를 좀 보자면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협력사인 LG 이노텍이 테슬라에 카메라 모듈 수주를 또 공급을 받았고요. 지금 이 규모만 보더라도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네, 좀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당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좀 두각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실적 체크는 꾸준히 조금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작년 영업이익도 사실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도 네,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까지 실적 체크는 좀 해야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죠. 특히 드론,
로봇과 같은 산업들은 향후 이제 성장이 굉장히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산업적인 가치는 여전히 이제 기대 가치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약한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테마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앞서서 달려간 주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장에서 12% 본장에서는 12%나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좀 트레이딩 말씀 주셨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하락했던 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가 5,280원대에 마감이 됐죠. 5,300원 이하대에서는 분할로 조금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전고점 부근인 6,000원, 손절가는 5,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텍 지금 매수가는 5,300원 이하 이야기 되었고요. 목표가 6,000원입니다. 감안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제주항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재 7월 초만 해도 누적 순매수세가 한 16,000주에 불과했었는데 어제까지 기준으로 거의 48만 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죠. 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제주항공 쪽에 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어떠한 개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LCC 저가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비중도 굉장히 좀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물 운임 가격에 따라서 이런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 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항공주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런 여행객 수요, 여행객에 대한 어떠한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는 저가항공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에 오히려 좀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 2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300억 원대 흑자 지속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3분기에는 다가오는 또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고요. 4분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충분히 좀 좋았던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실적 모멘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주력 노선이 바로 일본 쪽입니다. 현재 엔화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죠. 국내에서 이제 일본 여행객 수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종가가 13,21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3,300원 이하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16,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어제장 분위기에서는 상승 크게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제주항공 목표가 16,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SM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이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우상향을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법에는 바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관의 기간 누적 매수세가 60만 주 정도를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부터 굉장히 강세 업종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이익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하나의 어떤 대안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이제 잠정 실적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0%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워낙에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좋은 15%대를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호실적 배경으로는 바로 이제 음반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콘서트 수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 아티스트들의 MD 상품들의 어떤 매출도 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엔터주의 어떠한 중장기적 성장이 또 전망이 되는 이유가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도 라인업을 네.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팝 열풍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카카오 엔터와 또 이제 미국 쪽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만큼 네. 모멘텀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M 보니까 아주 하반기 일정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멘텀 특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해 볼까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13만 8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사실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또 이제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보다는 한 13만 원 이하대로 떨어진다면 매수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11만 원대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16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엔터주에서의 탑픽, 개인적인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전부 다 네.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SM이 가장 좀 우선순위를 좀 네. 두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전체적으로 최대 매출액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엔터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2022년보다 23년도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이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있는데 그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폭이 사실 가장 큰 게 이제 SM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 상황 역시도 거의 엔터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가장 양호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 업종 중에서 이 SM을 대장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실적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제 실적 발표한 하이브 반기 매출 1조 시대를 알렸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 주셨던 제주항공 그리고 에어부산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국내 주요 LCC 항공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상반기 기준 최대 영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증권사 전망치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세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회사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9%대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도 17%대 급감할 걸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판관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 9%대, 영업이익 46%대 급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4월 경쟁 신작 출시로 모바일 매출이 부진했던 NC소프트도 보실 텐데요. 27%대 매출 감소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70%대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회사죠. 크래프톤도 매출액 2%대, 영업이익이 17%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SK신은 매출액 32%대,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화학 동박의 수익성이 부진했다고 하고요. 반면 SK네트워크스는 매출액도 8%대 늘고 26%대 영업이익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데이터 활용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익 IPS는 매출액 마이너스 0.67%, 그리고 영업이익은 54%대 급감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의 투자 차질이 걸림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일동제약은 매출액 영업이익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는 매출액 36%대 급증, 영업이익은 무려 122% 세 자릿대 급증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풍력 시장에서 최고 우등생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휴젤은 매출액 12%대, 영업이익은 1%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톡신과 필러의 수출 증가가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매출액은 16%대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205%대 튀어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수익성 개선이 돋보이는 화장품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잉그로드랩도 살펴보면요. 매출액 영업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품 경쟁력 기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 만나봤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 지금 살펴본 기업 중에는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신세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탓인지 네.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많이 하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워낙에 이제 판관비라든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상 실적보다는 굉장히 좀 하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한 18%가량 좀 하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그 과대낙폭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백화점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 좀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관련해서 또 사실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하던데. 당연히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되겠죠. 그래서 네네. 여전히 지금 유통업이나 면세점 쪽이 네.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네. 바로 이제 3분기 실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3분기에도 기대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3분기에는 이제 뚜렷하게 또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좋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좀 하반기,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상 동결에 대한 가능성 또한 네,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주들이 너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소비 업종이나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고 있었던 시기인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동결이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면은 제조업 중심으로 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소비주라든지 가치주 위주로 수급 순환매가 돌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역시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상황이 좋아지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만 해도 사실 한 86 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한 100포인트 이상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3분기 백화점의 어떤 성장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만 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좀 면세점 또한 좋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이제 여행 성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제 매출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3분기가 이제 가장 성수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인천공항의 면세점에서도 정상 영업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요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2분기 실적을 이제 저점으로 앞으로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한 5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매수가는 20만 원 이하대에서 충분히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17만 5천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오디텍, 제주항공, SM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신세계에 대한 부분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슬희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